안녕하세요. 제주 청년들을 위한 책 읽는 방송, 독서하는 금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독서하는 금요일에서 지금 3부작으로 다루고 있는 인류와 문명 이야기에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이어 미래학자, 그리고 문명 평론가라고 칭해지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입니다. 인류가 농경 기술을 발견하고 1만여 년에 걸쳐온 농업혁명과 그리고 약 300여 년 진행되었던 산업혁명의 충돌, 그리고 그 과정에 인간의 변화를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추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관보다는 훌륭한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1980년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통신 사회를 예측, 예언했다는 부분에서 엘빈 토플러의 선지적인 통찰력을 배우고 또 섬세하게 서술된 제1, 이의 물결의 문명 역사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읽히는 스테디셀러 제3의 물결, 그 방대하고 섬세한 이야기를 한 번의 리뷰로 다루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독서하는 금요일 1부에서는 인류의 문명에서 산업혁명까지의 내용을 다루어 보고 2주 뒤에 독서하는 금요일 시간에 제3의 물결과 엘빈 토플러의 결론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하는 금요일 출발합니다. 생방송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오픈 톡방을 통해 링크가 공개되고요. 줌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추 유튜브에도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며 시청자 사연과 고민, 그리고 의견과 질문을 010-7159-9343이나 오픈 톡방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톡방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3의 물결은 홍신문화사에서 출간된 책 기준으로 183페이지까지를 제 방송에서 일부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리뷰하며 인간이 겪을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제3의 물결은 인류 문명의 변화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간 사회의 변화와 혼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긍정적인 미래를 다루는 책입니다. 책은 1980년대에 발간되어 이미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통신 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다가오는 문명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전설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속에서 문명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엘빈 토플러의 위대한 통찰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다루게 될 제3의 물결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서론에서 제3의 물결은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절망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진정한 죄이며 도저히 시인할 수 없는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파멸적 미래가 아닌 지금의 불완전함을 새로운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초판은 1980년에 발행되었는데 읽는 내내 이 책이 80년대에 쓰인 책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작가는 끊임없이 겸손한 어조로 자신의 연구, 즉 이 제3의 물결은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힙니다. 당시에도 이미 저명한 학자로 평가받았던 그가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 책은 단지 문명에 대한 작가의 혹독한 평가가 아니라 작가의 빛나는 희망이 들어간 책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1장, 내일을 향한 대투쟁, 탈산업화, 과학기술혁명, 초산업사회라는 말 등으로 표현되어 왔던 미래의 변화를 한 범위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문명은 항상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반응해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혁명적 전제와 문명의 방향. 만일 내일이나 아니면 미래 사회가 단지 현재의 확대나 확장,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봉착해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그친다면 사실상 우리는 내일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혁명적인 문명의 일을 통해 역사적으로 도약, 낡은 문명에서 새로운 문명을 인간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지성과 의지를 해방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격렬하고 빠르게 흐르며 약 1만여 년 가량 진행된 농업사회의 종말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듯, 산업화에서 정보통신사회의 변화도 1980년대에 사람들이 예측하는 시기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자면,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2021년, 작가가 예언했던 제3의 물결 속에 들어와 있는데, 농경사회가 1만여 년 정도 진행이 되었고 산업화는 300년,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1800년대부터 1900년대부터 정보통신의 변화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걸 작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오랜 시간 동안 갈등 관계였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보호단체들과 만나는 순간 경영자와 노동자가 하나가 돼서 오히려 환경보호단체와 대립을 하고, 또 오랜 시간 인종차별에 저항해 왔던 흑인과 유태인은 어떤 경우에는 흑인과 유태인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노동자 계급의 남성들은 국가의 통제와 그리고 기업가의 횡포에 맞서 저항하고 싸웠지만, 오히려 1980년대 노동자 계급의 남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여성의 권리와 자녀의 교육, 그리고 확장에 시민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으로 특정한 사람들과 문화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급격한 산업화가 만든 변화에 인간은 더 많은 모순을 만나고 어리둥절해하며 더 이상 스스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문명을 이해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슈퍼 엘리트 계층은 언론과 정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문명의 어두운 부분을 극대화시켜 왔는데, 모든 인간은 기존의 문명과 새로운 문명의 변화 사이에 일어나는 모순을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리고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모른 척 해버리거나 자신의 생각을, 기존 문명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사고나 관념을 타인에게 강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모순이라도 그 모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미래에 대한 명확하고 좋은 그림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도의 모순을 꿰뚫는 X선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며 작가는 독자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제1과 제2물결, 즉 농업과 산업의 변화가 일으킨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의 성격이 비슷한 사피엔스에서 문명과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문명의 충돌을 일으키는 무섭고 그리고 끔찍한 갈등과 사건들을 통해 인간이 나아가야 하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의 물결, 산업혁명은 농경사회에 머물던 인간에게 산업과 문화, 예술 등 전 범위에 걸친 혁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계가 12개로 이루어지고 항공기가 하늘길을 열고 비타민제나 항생제 발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음악의 기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악 있잖아요. 그리고 공연 문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공연 문화, 그것이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극장의 대중화, 이런 것들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198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과 저희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확장됐었던 넷플릭스, 어, 음악, 문화, 극장의 대중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넷플릭스, 무엇이 더 놀라운 충격이었을까? 그죠? 그리고 철도와 비행기가 인간에게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 그리고 저희가 2021년에 누리호 로켓을 발사했잖아요. 로켓을 발사한 것. 이 두 개 중에 그 어떠한 것이 더 인간의 문명을 바꾸고 당시의 인간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가 일종의 자아도취를 겪는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요. 어쩌면 항상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가장 발전되어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는 낡은 것이다. 과거는 배울 것이 없다. 라는 함정에 빠져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명의 충돌은 대량 학살과 혹독한 인간의 윤리적 통제를 강제하는데 인간이 완벽하다라는 착각, 그 오만이야말로 밝은 미래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장, 폭력적 해결과 인간 통제. 제1과 제2 문명의 충돌은 폭력으로 심화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남북 전쟁. 사실은 노예제도를 둘러싼 문제만이 아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나 1917년 러시아 혁명도 단지 사건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존 봉건 제도와 그리고 산업화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폭발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물결이 오면 기존 물결과의 팽팽한 대치가 일어나고 이에 대부분은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환희와 정말 큰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점을 바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는 큰 충격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변화로 인해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던 그리고 믿고 있던 사상과 정신 그리고 물질 그것을 넘어서 사회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인간에게는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대량 학살이나 강압적으로 급진적인 폭력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끔찍한 재앙인데 인간은 스스로 구시대적 문명에 있을 때는 새로운 문명을 그리고 또 새로운 문명이 일으키는 그 모순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문명의 충돌은 큰 규모의 폭력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육체 노동에 의존하고 있던 동력, 그리고 3장부터 10장까지의 정리. 육체 능력으로 이루어지던 산업의 형태는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였습니다. 용수철이라든지 아니면 지렛대 원리 등이 그렇죠.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연을 고갈시키거나 소모하지 않았고 다시 지구에서 지구에 있는 동력으로 전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 물결, 즉 산업화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큰 에너지를 인간은 원하게 되었고 재생이 불가능한, 즉 작가의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지구를 뜯어먹는 방식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지구가 축적해왔던 에너지를 인간이 뜯어먹으면서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를 통해 인간은 막대한 양의 생산을 가능케 되었고 막대한 생산품을 처리하기 위해 유통혁신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체인점과 그리고 백화점은 1800년대에 이미 생겼고 운영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물류의 혈관이 되어 생산을 훨씬 더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사회는 인간에게 세 개의 도덕 과목을 강요하며 인간의 정신을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굴레를 통해 산업화에 알맞게 개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첫째는 시간 엄수고요. 둘째는 복종, 상급자에 대한 복종. 그리고 셋째는 반복 작업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권력자들이 산업화에 알맞게 인간을 길들이는 훈련이 시작되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88년도에 출생을 했는데요.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육을 뒤돌아보면 작가의 이 세 가지 말에 이 세 가지를 통해 권력자들이 인간을 통제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산업화의 잘못된 유산 이런 부분에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부분들이 정말 정말 강조가 많이 됐었거든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완벽한 산업화에 인간 동력과 명분을 획득하게 되고 이로 발생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전 세계는 우체국과 전화국을 개설하고 그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정보가 생성되게 되죠. 이러한 산업화, 그리고 이러한 정보 통제,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통제, 그리고 발생한 다양한 정보. 사실은 당시의 인류는 그를 통해서 인류가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이때 당시에 막 생성이 되게 됩니다. 더 많은 소통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공동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류의 범위는 확장시키고 훨씬 넓어졌지만 인간 사회는 오히려 핵가족화 되어가는 상실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농업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양육과 교육을 전부 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담당을 했지만 산업화 시대에는 학교와 그리고 군사학교 등의 각종 교육기관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가족은 다촌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구성에서 가족들만 살아가는 일촌 구성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진 인간은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 집권화를 거치며 모든 인간의 부분들이 표준화되어 균일한 결과값, 균일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고 여럿에서 한 가지 일을 되풀이하는 노동의 개념. 동시화를 통해 한 개인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던 수렵 생태계를 벗어나 사회라는 거대한 묶여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회사의 이름으로 또는 거래처나 고객의 이름으로 수동적이고 강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속박으로 또 집중화를 통해 도시와 회사가 거대한 힘을 얻게 되고 극대화를 통해 성장이라는 이름의 모든 것의 부피의 거대화가 추구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의 사회에는 권력은 더욱 집중되고 거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점점 더 전 세계에 걸쳐 가속화되었습니다. 권력은 더 크고 더 뾰족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새로운 권력의 이동과 탄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을 숭배했던 인간은 산업화 시기에 그저 자연을 이용해야 되는 대상, 위의 표현을 빌리면 뜯어먹어야 되는 대상, 소모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구 에너지와 자연을 소모하고 고갈시키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물류, 화폐, 신용, 엘리트리즘을 창조해 세상의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핵심적 지주의 상실, 사회적 생명 유지 장치의 기능 마비, 역할 구조의 분해 등의 여러 가지 압력들이 수렴되어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약하고 취약한 인간의 인격의 상실과
위기를 조성하고 만연시키게 됩니다. 인간의 변화와 발전이 정말 산업화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수렵을 했었던 원시시대의 인간의 그때 당시의 자살률과 산업시대의 자살률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확한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인간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살을 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전태일이 왜 산업화에 그 시대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잖아요. 제1의 물결에서 제2의 물결은 혁신과 혁명이 맞죠. 당시의 인간은 이제 우리는 노동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가속화될수록 인간은 더욱 바빠졌고 국가는 개인의 윤리 규범을 규격화시켜 인간 개인의 영혼과 정신을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를 소모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병들어가는 만큼 인간은 더 병들어갔습니다. 수명은 늘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고통받게 되었고 노동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육체가 느끼는 고통과 피로감도 더 길어지고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엘빈 토플러는 제2의 물결은 이미 옛 문명이고 새로운 제3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산업화에도 1980년대 당시 적응하지 못했는데 1990년대, 2000년대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태동과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1980년에 이야기를 한 거죠. 1의 물결에서 2로 움직임에 일어났던 수많은 상실은 정보사회 그리고 통신사회를 통해 반복되고 더 커질 것이며 앞으로 몰아닥칠 더욱 격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엘빈 토플러는 과거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이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제3의 물결이 벌써 머지않은 해변가에서 으르렁거리며 밀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책의 183페이지까지 즉 제2의 물결은 당시 1980년대까지를 이미 제2의 물결의 종착역으로 보고 제3의 물결에서 인간은 어떻게 나아가고 제3의 물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행복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의 산물이 당시 인간이 맞이한 산업화가 맞는지에 대해서 또 산업화는 무엇인지 왜 산업화를 통해서 인간은 더 행복해지고 싶었고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지고 싶었는데 왜 산업화는 인간을 더 바쁘게 만들었는지 왜 인간은 산업화를 통해서 상실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제2의 물결 즉 산업화의 사람들이 농업화를 추구했었던 농업화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과 서로 폭력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인간을 돌아보고 왜 우리가 제3의 물결 앞에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문명의 충돌이 일으키는 끔찍한 일들과 권력자의 인간 정신개조, 복잡한 문명, 가속화된 문명에 적응을 포기해버린 인간, 모순을 이해하는 것을 머리 아파하는 우리,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점유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슈퍼 엘리트의 탄생. 위에 두 줄로 저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독사는 금요일 시간에 다루는 일부를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책으로 따지면 183페이지까지 제 10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인간은 인지와 통찰을 포기하는 순간 어쩌면 문명사회의 인간이 아닌 하나의 동물이 되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는 작가가 예측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작가가 인간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미래와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미래,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죠? 바이오. 막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이 로봇화되어 가고, 그리고 우주, 로켓을 쏘죠. 이러한 제4의 물결을 맞이하는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 이 후반부를 통해서 문명의 충돌을 2021년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했을 때 인간이 맞이했었던 끔찍한 비극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독서하는 금요일 시간에서 제3의 물결과 그리고 결론,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신 지현 씨, 수환 씨, 그리고 우리 벨라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 뒤에 저희 제3의 물결 리뷰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한번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독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생각과 그리고 의미 있는 생각들로 여러분들 2주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